중국 은왕조 말기 구묘인 달기가 왕비가 되자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는데 결국 장어공에서 대제자인 강자를 발현해 요괴를 처치하고 세상의 안정을 찾도록 하죠. (10년) 후 북해의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강자. 한치의 미동도 없는 그를 보고 동네의 아이들은 강자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干吧，我就说那是块怪石头。那石头，而姜子牙就是那第一个登上天梯。 강자는 달기를 붙잡은 공으로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하늘에 올라 신들의 수장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신의 수장이 되기 전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임무는 달기를 처형하는 것이었죠. 처형장에 매달린 구미호. 구미호는 최후의 몸부림으로 강자에게 환수를 시전하는데요. 구미호는 자신을 죽이면 자신에게 속박된 억울한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며 강자를 흔들기 시작하죠. 결국 강자하는 마지막 순간 구미호를 처형하지 못하고 그 죄를 물어 북해에서의 수련을 명받습니다. 강자하는 구미호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장어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그런 그를 돌보기 위해 파견된 신공표는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강자가 답답하기만 하죠. 그러나 정작 강자는 그의 애마인 사불상과 함께 있겠다며 신공표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你回去吧。10年已经够久了。 死心眼儿，四不像。 이곳 북해에는 죄를 지어 추방된 요괴와 인간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척박한 이곳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술을 마시고 싸움박질을 하는 게 전부이죠. 오늘도 여전히 싸움을 하는 그들 앞에 쌀을 구하기 위해 마을을 찾은 강자가 나타나고 강자 때문에 북해에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강자의 등장을 반기지 않는데요. 尽量。 我们出不去，你也出不去。败仗打赢了有什么用？你要换大神鞭？ 是这个。 그 순간 객잔으로 들어오는 한 소녀. 그런데 등장한 소녀는 바로 구미호의 환상에서 보았던 그 소녀였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소희. 소희는 검은 꽃이 피는 장소를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객잔의 주인은 검은 꽃이 피는 곳은 유도산이라며 자신에게 지도가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지도를 팔 생각은 하지 않고 소희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하지만 소희 역시 그들을 속이려 했고 혼란을 틈타 지도를 훔쳐 도망가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소희의 정체는 바로 달기가 사라진 후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여우요괴였습니다. 이들은 소희를 잡아 장어궁에 바치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다행히 무사히 객잔을 빠져나간 소희는 부캐를 벗어나 달아나고 소희를 뒤쫓던 강자는 부캐의 경계에서 그녀를 놓쳐버리고 말죠. 要是出了这条界，那就是背叛净虚宫了。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잡은 강자는 그녀의 뒤를 따라 나섰는데 강자가 자신의 뒤를 쫓는 것을 알고 공격을 하는 소희. 그러나 오히려 강자에게 붙잡히고 你跟九尾 강자는 소희에게 구미호의 팔찌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며 为什么会 그녀를 몰아세우는데 소희는 대답하지 않고 빈틈을 노려 도망칩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검은 기운이 소희를 공격하고 강자는 어둠으로부터 그녀를 구해주죠. 那些是什么？为什么抓你？ 소희는 그제야 강자의 대답에 답을 하는데요. 我看到阿福在那儿等我，我要去找我阿福。 모든 비밀을 유도산에 있다고 생각한 강자는 소희와 함께 유도산으로 출발합니다. 剑虚宫，有毒山。走吧。怎么不敢去了？ 폐허가 된 상나라를 지나는 두 사람. 그들은 그곳에서 망자들을 위로하는 뼈아끼인 풍경을 보게 되는데 풍경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본 강자는 战争已经结束。 자신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며 죄책감을 느끼죠. 한편 정신을 차린 신공표는 강자를 찾아 나섭니다. 他受伤了，真不是抱有生心。 그 시각 두 사람은 사막에 들어서고 그곳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소희를 본 남자가 갑자기 소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바로 여우 요괴를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이었던 것이었죠. 他活该！站住！真好人。 그러나 이 남자 역시 알 수 없는 기운에 오염된 상태였습니다. 남자는 이내 유도산에 여우가 있다는 말을 남기고 죽어버리는데 毒山， 그 사이 소희는 지도를 가지고 도망친 상태입니다. 강자에게 벗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소희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는데 다행히 뒤쫓아오던 강자 덕분에 소희는 위기에서 벗어나지만 怎么向前走？还等什么？走！ 화불상이 괴물에게 돌진하자 소희 역시 다시 괴물에게 돌아가고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도와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是这声音，把风铃给他。 두 사람을 습격한 괴물은 바로 전쟁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어버린 망자들이었습니다. 背井离乡，亡魂找不到家和亲人，变成了冤魂。是那场大战。是诚心念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는데요. 引渡冤魂。 그날 밤 这里还是一片 처음으로 서로에 대해 얘기를 하는 소희와 树 강자. 上九尾， 소희는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강자를 위로하죠. 这里还算好的呢。 그리고 我来的地方 자신의 얘기를 강자에게 하는데 从废墟中醒来， 자신은 폐허에서 눈을 뜬 후 아무런 기억이 없고 跟风铃一样， 아버지가 유도산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다고 말하죠. 他就在那里。那不是梦，那是真的。 그 순간 그들 앞에 갑자기 현조가 나타나 유도산으로 향하고 두 사람은 희망을 품고 유도산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도착까지 얼마 남지 않은 두 사람. 黑花，是这个方向没错。当心！ 그때 여우에게 강자가 홀렸다고 생각하는 신공표가 白当何 등장하고 罪？ 신공표는 이내 소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신공표를 피해 도망치던 소희는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고 是你吗？ 신공표는 강자를 부캐로 데려가기 위해 공격을 하는데요. 정신을 차린 소희는 붉은 실에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阿父， 그녀를 납치한 사람은 바로 달기를 왕비로 책봉한 주왕이었습니다. 주왕은 달기의 팔찌를 가지고 있는 소희를 납치해 온 것이었죠. 그리고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든 달기를 대신해 소희를 공격하는데요. 죽을 위기에 처한 소희는 구미호의 환수를 시전하고 그 모습을 본 강자는 소희를 구미호라 생각해 죽이려고 합니다. 这位幻术， 그때 또다시 검은 기운이 나타나 소희를 데려가고 강자와와 신공표는 그 뒤를 쫓기 시작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검은 정체는 바로 구미호였습니다.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된 구미호와 강자.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소희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강자는 방송 미디어의 신화 3부 작품 나테지마 동강세에 이어 두 번째로 개봉한 작품으로 중국 내에서 2,536억 원이라는 흥행 수입을 거두었는데요. 전작인 나테지마 동강세의 완성도에 힘입어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연출과 훌륭한 비주얼과 비교해 빈약한 스토리 전개가 아쉬움으로 남는 작품이죠. 정신없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많은 정보 처리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피로도로 영화의 몰입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애니메이션에 발목할 만한 성장을 느끼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작품임에 틀림없죠. 화려한 비주얼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킬링타임 영화를 찾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며 지금까지 이시네마였습니다.